도정법 보겠습니다. 얘는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누가 해요 지금? 국장이 하죠. 10년 단위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하죠. 도정법의 기본 계획 보시면 수립권자는 지금 몇 명이에요? 5명이죠. 누구 받았어요? 군수 안 되죠, 군수. 그러니까 군수 맨날 나옵니다, 군수. 군수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나오고 수립단위 10년 타당성 검토 5년 방금 했고요. 그 다음에 공람은 며칠 이상이에요? 14일 이상, 14일 이상 이거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확정 보시면은 시장은 시장 같은 경우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죠? 네. 여기서 외우셔야 될 거는 일단 도정법 같은 경우 5명인데 그 중에서 시장 같은 경우는 완벽하지 않아서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권자에는 누가 없어요 지금? 군수 없는 거죠? 공람은 며칠이에요? 14일 말고 끝입니다. 여기서 뭐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이에요. 일단 도정법에는 크게 종류가 3가지가 있죠. 뭐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3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재건축 사업은 뭘 진행하기 전에 뭐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안전진단부터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계획을 입안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구역을 지정을 하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은 별로 크게 다를 바 없고 여기서 정비구역 지정을 하면 다만 뭐가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의제가 되는 거죠. 아까는 뭐였죠? 도시개발법은? 뭐랑 뭐로 의제된다 그랬죠? 다시 보세요. 뭐로 지정고시 됐네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되죠.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도시지역,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순간 도시지역하고 뭐라 그랬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의제 된다 그랬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가 되고 단 취약지구는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일단 여기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의 실시계획의 고시 효과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고시되는 거야. 이거 2개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의제를 하고 취약지구가 제외되는 거고 또 그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세로 칸의 2번째 실시계획의 효과를 보시면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고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 고시를 하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고시 되는 거고 도시개발구역을 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고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도정법은 도정법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잖아요. 그럼 아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땐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2개로 됐는데 그냥 뭐밖에 안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거 도시지역이 아닌 거죠 얘는? 그거랑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고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네. 헷갈리시면 옆에다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도시개발구역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반대 화살표 써놓으시고 도시개발구역에는 도시지역,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시계획고시가 되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도정법에서의 정비구역이에요. 되셨죠? 이런 게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가 안 헷갈리는 순간 이제 하나는 맞추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일단 되고 지정 고시하고 결정 고시하고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네, 그냥 구역은 지정했다고 하고 뭐 어떤 실시 계획 같은 거 결정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고시 알렸다는 거예요. 확인해서 알렸다. 자, 그럼 시행자 및 시행 방법을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저소득,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이죠.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재개발은 열악, 그 다음에 상업이나 공업지역이 들어가면 재개발이 되는 거죠.
재건축은 양호나 밀집이 되는 거고요. 토지 등 소유자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는 지상권자만 되는 거고,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소유자랑 지상권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소유자랑 지상권자 되는 건데, 재건축에는 누가 안 된다고요? 지상권자 안 되죠? 네. 다음 사업 시행 방법에는 4가지였다가 2가지였다가 1가지로 줄어들죠. 확인하시고 마지막에 재건축에는 오피스텔 공급된다는 거까지만 확인하시면 되고, 사업 시행자에서 자력 개량 방법 같은 경우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하는 거고요. 수용 방법 같은 경우는 지금 3분의 2 이상 동의죠.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외웠던 3분의 2, 2분의 1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반수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과반수라고 외우시면 과반수랑 2분의 1 같은 말이니까 2분의 1로 나오던 3분의 1 과반수라고 나오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서 시장군수 등의 토지주택공사 뭐 공입 어쩌고 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사업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세입자 세대수가 2분의 1 이하인 경우는 동의 안 받죠. 이것도 맨날 나옵니다. 세입자 세대수가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 세대수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밖에 못하죠? 네. 그거. 그리고 오피스텔 공급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할 수 있죠.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오피스텔은 어디서만 할 수 있다고요? 준주거나 상업. 그리고 연면적이 몇 프로 이하여야 돼요? 30% 이하. 그럼 우리 아까 30% 이하짜리 또 있었는데 어디서 나왔을까요? 100분의 30 이하 어쩌고 나왔었는데, 그 100분의 30 이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상업녹지지역 그거 나왔었고, 그 다음에 주거 상업 공업이었거든요. 그게 뭐였었냐면 도시개발구역에서 계획을 원래 지정하고 나서 구역을 하는데 그걸 먼저 예외적인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지가가 낮은 지역 중에서 외워야 되는 게 있었다라고 했죠? 그냥 뭐 찾아보지 마세요. 어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 다시 리바이벌 해야 되는 거예요. 30짜리 100분의 30 이하여야 된다라는 단어가 아까 앞에서 나왔었잖아요. 주상공하고 녹지지역 그거 할 때. 그래서 지가가 낮은 지역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개발 계획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예외적 지정지역이에요. 그쵸? 되죠? 예외? 거기 있었어요? 네. 찾아보세요 나중에. 넘어가겠습니다. 42쪽.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며칠 이내에 해야 되죠? 60일 이내 지금 인가 여부를 통보하라 그랬죠. 아까 근데 또 60일 있었는데 60일 아까 뭐였죠? 아까 60일 아까 뭐 기억 안 나시면은 순서가 뭐였어요? 순서 그 10자리가 3개 있었는데 30, 20, 60이었어요. 30이 뭐였죠? 기득권보. 30일이 기득권보. 20일은 실시계획 인가에서 협의기간. 협의기간이 20일이었고 60일은 통보. 마지막에 우리가 그 결정 고시할 때 통보할 때 60일 이내 하면 되는 겁니다. 얘도 똑같은 거예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서 며칠 이내 통보해야 돼요? 60일 이내 통보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2번 교육감 등과 협의하려면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있으면 교육감과 협의해야 됩니다. 몇 미터예요? 200m. 근데 학교 나오면 웬만하면 2자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 2자리가 또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들한테 굳이 기억을 시켜드리면 그 앞에 국회법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도 뭐 2자리 엄청 많았거든요. 뭐 2% 미달, 200m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중요한 건 나중에 외우세요. 어쨌든 200m 이내에서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교육감 등의 협의가 되는 거고요. 사업시행 계획서의 동의를 보시면 이건 4분의 3이 2분의 1이니까 외워야겠죠. 원래 기본이 3분의 2에 2분의 1인데 4분의 3에 2분의 1이면 더 빡센 거예요? 안 빡센 거예요? 더 빡센 거죠. 3분의 2보다 4분의 3이 더 빡센 거거든요. 더 요건을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라는 거는 지네들 이익 때문에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빡센 요건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3에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건 외우셔야 되고, 지정 개발자는 2분의 1에 2분의 1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좀 더 유해주는 거죠. 이건 왜 그래요? 지정 개발자잖아요. 지정해준 거니까 너 개발해도 되라고 인정해준 거니까 얘는 좀 완화시켜준 겁니다. 2분의 1에 2분의 1. 그 다음에 4번
내용에는 여기서 이제 그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이 나오는데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은 일단 분양 내용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일단은 분양 계획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분양 계획부터 좀 분양 계획이 들어가면 일단 틀립니다. 주민 이주 대책, 세입자 주거 대책, 뭐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 계획 이런 거는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이런 걸 틀리게 하지 않고 분양 계획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가면 틀려요. 이게 지금 분양 계획이 어디에 들어가면 틀린다고요? 사업 시행 계획에 가면 틀리고요. 분양 계획은 어디 가야 돼요? 관리 처분 계획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만 일단 외우시면 돼요. 관리 처분 계획이 분양 계획이고 사업 시행 계획에는 분양 계획이 없다는 거죠. 다음에 6번째 경미한 변경이 있는데 경미한 변경 우리 맨날 이거 했었죠? 대지 면적이 얘 몇 프로예요? 10%입니다. 이게 대지 변경이 경미한 변경이 매번 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지금 10%거든요. 10% 좀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그 옆에 칸 보시면 1번 분양 통지 및 공고 보시면 이건 120일 이내죠.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60일, 120일 이내 나온 거예요. 시행자가 60일 이내 인가 통보를 일단 해줘야 사업시행 계획 인가 통보를 시장군수 등이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분양 통지 같은 경우는 이거 그 분양 통지를 할 때는 며칠 이내 해야 돼요? 120일 이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 신청 기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취소가 되는 거겠죠 당연히.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분양 신청 기간이 있어요. 근데 분양을 오케이 그러면은 분양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럼 분양을 하겠다고 했는데 통지한 날로부터 며칠부터 며칠 이상 해야 되고 30일 이상 60일 이내 해야 되는데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까 앞에서 도시개발법에서도 30, 20, 60이었죠 순서가. 여기서도 30, 20, 60인 거예요. 왜냐면 30에서 60일까지 할 수 있는데 중간에 20일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30, 20, 60이라고 해주세요. 근데 이래놓고서 30일 이상 20일 이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니고 30일 이상 60일 이내인데 그 중간에 20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도 30, 20, 60이었고 여기도 30, 20, 60인데 30, 20, 60이 이게 뭐라고요? 분양 신청 기간이요. 분양 신청을 할 때 한 달에서 2달 정도 시간을 주고 사람들한테 분양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밑에 손실보상은 못 받은 내용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1번 관리처분 계획에 작성을 하시면 작성을 하면 당연히 누구한테 확인을 받아야 돼요? 시장군수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시장군수들의 인가는 얘는 며칠이나 또 통보를 해요? 30일 이내 통보를 합니다. 그럼 여기 순서를 보시면 60일 있었고 120일 있었고 30, 20, 60 있었고 그 다음 다시 30입니다. 다시 60, 120, 30, 20, 60, 30이에요. 60에 2배 하면 몇이죠? 120이죠. 120에서 4로 나눕니다. 왜냐면 2배 했으니까 4분의 1 띵하는 거예요. 그럼 몇이죠? 30이죠. 30, 20, 60은 아까 순서라 그랬죠? 60에서 한 번 더 60에서 또 다시 반띵하면은 30. 60, 120, 30, 20, 60, 30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60은 뭐였어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 그 다음 121은 뭐였어요? 분양 통지 및 공고. 그 다음에 분양 기간은 30, 20, 60이었고요. 그 다음 지금 30은 뭐예요? 관리 처분 계획에서 시장군수가 인가할 때 통보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만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면 뭐 해야 돼요? 60. 그러니까 30 괄호 60인 거예요. 다시 그러면 60, 120, 30, 20, 60, 30에다가 괄호 60이에요. 네. 밑에다가 그 위에다가 순서를 써놓으세요. 그 숫자만 써놓어요. 숫자만.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게 뭐였지 이렇게 찾아가게 30, 30이래요. 60, 60, 120, 30, 20, 60, 30 괄호 60. 네. 60, 120, 30, 20, 60, 30 괄호 60. 뭔지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 펼칠 때마다 그걸 일단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 수익의 정지를 보시면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사용수익 정지를 할 수 있다. 이걸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 청산금 부분만 보겠습니다. 청산금 같은 경우는 일단 분할징수 및 지급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분할징수 지급 시기는 언제예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부터 이전 고시일 전까지만 일단 분할징수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부로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할부로 받으려면 당연히 소유권 이전 넘겨주기 전까지만 할부로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지막엔 이전 고시일이어야 되는 거고 전에는 오케이 이거 그럼 너한테 8개 붙어잖아요. 8개가 뭐예요? 분양이 확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관리처분 계획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해야 되는 거고 소멸시효는 항상 몇 년이에요? 5년이었죠. 앞에서도 소멸시효 5년이었거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뒤에 똑같은 내용이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것도 세분의 0은 일단 이것부터 외우시고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건축법 보겠습니다. 50조.